안녕하세요. 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오늘은 신규 분양 관련된 광고를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광고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한번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지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이것만 보면은 다운 페이먼트도 10%밖에 할 필요가 없고 프리 어프로블도 필요가 없고 2027년에 포지션이고 스튜디오 콘도이다. 이제 세븐틴 애비뉴 같은 경우는 캘거리에서 굉장히 붐비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애비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광고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condo fee for 1 year. 2-year rental guarantee. We pay you rent and include free property management. Only 10% down payments required. No mortgage pre-approval required. No escalation clause. And assignments allowed. Short-term rental permitted. Perfect for Airbnb. This furnished unit is ideal for short-term rental or choose the 24 months rental guarantee at 1,800 per month.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에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가격 자체가 39만 5천 정도 되는데 자, 이번에는 39만 4천, 5천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스튜디오가 캘거리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가격인지부터가 저도 의심이 조금 드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로어 플랜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원베드도 아닌 스튜디오 콘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지금 일반적으로 리스팅이 되어 있는 물건만 보더라도 이 정도의 물건이 40만 불 가까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물건들 중에서도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좋은 딜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하나하나 파고들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은 마음껏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현금으로 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규 분양을 구매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문제가 가장 보이는 게 뭐냐면 10% 다운 페이먼트하고 no pre-approval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하라는 얘기인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구매하시고 은행에서 돈 빌리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리얼터와 건설사는 모기지 안 나오면 구매하신 분 소송 걸고 뒷받침 먹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본인만 피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몇몇 리얼터들이 반박할 수 있겠죠. 집값은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이 집도 계속 상승을 해서 나중에 2027년이면은 집값이 한 50만 불이 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판단이겠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프리 어프로브를 받아도 이 신규 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정확하게 언제 클로징이 될지 알 수도 없고 내가 클로징한 시점에 인컴이 얼마가 될지도 알 수가 없고 집값이 감정평가 금액이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뭐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뭐 좋은 물건이다라고 했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스튜디오가 좋은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일단 그것부터 저는 의심이 들고 베드룸이 없다라고 하면은 캘거리에서는 이게 과연 좋은 인베스트먼트인가? 일단은 그게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 웃긴 건 뭐냐면 10% 다운 페이먼트에서는 인베스트먼트 콘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용만 살 수가 있지 20% 다운 페이먼트를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은행에 따라서는 20%가 최저 조건이지만 25%, 30%까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의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 스튜디오인 콘도일 경우에 은행에서 렌탈용으로 구매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내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프라이머리 홈으로 내가 거주용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크기의 콘도 같은 경우는 서포트하는 은행이 정말 많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용으로 구매를 하나 렌탈용으로 구매를 하나 스퀘어피트가 만약에 400에서 45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더 낮은 경우들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모기지 나오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렌탈로 구매한다? 이 경우에는 정말 진행할 수 있는 은행의 숫자들이 진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설명이 없죠. 여기에 대한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모기지 나왔는데 조금 수월하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는 기준이 뭐냐면 일단 베드룸 하나가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최소. 그리고 집 크기는 한 500 스퀘어피트 이상은 되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나중에 정신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콘도피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콘도피가 없다라는 게 이 콘도피는 어디로 갔을까요? 집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말장난이죠. 두 번째, 렌탈 개런티 해준다고 하는데 렌탈 개런티도 이 집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사이먼트가 안 된다. 보통 이제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경우는 어사이먼트가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된다라고 클러스가 들어가 있더라도 실제로 진행하는데 정말 골치 아픈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다른 이제 신규 분양 영상들에서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사이먼트 전매가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구매해서 나중에 전매하겠다. 이러한 마인드로는 절대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경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겠죠. 내가 뭐 롱텀으로 돌리나 아니면 숏텀으로 돌리나 뭐 에어비앤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숏텀 렌터, 이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이 대출 이 산업에서는 더러운 단어예요. 더러운 단어다. 이 숏텀 렌털이 들어가는 순간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내주러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롱텀으로 지금 구매를 한 다음에 나중에 숏텀으로 돌리는 거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진행할 때 단기 렌탈로 구매를 한다라고 은행에다가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의 은행에서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실제로 리스팅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리스팅에 short-term rent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은행에서 여기는 에어비앤비 하는 아파트구나. 그러면은 대출 자체를 진행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furnish를 다 해준다고 했는데 이 furnish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금액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17,500 in discounts 요것도 말장난이죠. 왜냐면 이 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돈들이고 만약에 이 디스카운트를 준다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집값이 지금 39만 5천인데 뭐 40만 1천에 팔면서 지금 이 여기 나오는 디스카운트를 주겠다 뭐 이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요 물건을 볼 때 이 대출 나오는 관점으로 많이 보고 리스크에 관련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 신규 분양을 판매하는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리얼터라든지 설명을 해주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경계를 하시고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경각심을 저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때 신규 분양이라고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업자들은 좋은 내용밖에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캘거리에 요 정도 스튜디오가 있는 물건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캘거리 안에 있는 스튜디오 관련된 콘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터에 넣은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스튜디오를 제가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스튜디오라고 하면 일단은 베드룸이 없죠. 저희가 봤던 그 레이아웃으로 봤을 때는 베드룸이 없는 유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베드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저희가 신규 분양으로 나왔던 금액이 얼마였다? 거의 40만 불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보통 400스퀘어핏이 좀 안 되거나 400스퀘어핏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부터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요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디언 타워, 캘거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빌딩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베드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30만 불 정도 하네요. 다운타운 완전히 중간에 있는 거고. 자, 여기도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 베드룸이 있죠. 스튜디오 유닛이 아니고. 자, 요런 유닛들도 지금 보시면 30만 불이 채 안 되는데 스튜디오 유닛이 39만 5천이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베드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베드룸이 있죠. 베드룸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도 30만 불인데 우리가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지금 40만 불 정도 좀 안 되게 올라왔죠. 이 물건도 똑같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물건도 똑같죠. 베드룸에 하나가 있는 물건이죠. 물론 연식을 보고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교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될 수가 없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베드룸에 하나가 따로 있으니까 요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아마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조금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기로만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비교 대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베드룸이 하나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일단은 크기로만 봤을 때 지금 요 정도의 물건이 27만 3천에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캘거리 같은 경우는 콘도가 조금 휘청거리는 그런 마켓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거를 잘 구매하게 된다면은 리스팅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거나 한 27만에서 26만 5천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가 비교군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신규 분양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 얼마였죠? 39만 5천이었죠? 그러면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10만 불, 13만 불을 더 얹혀서 구매하는 경우다. 그리고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으면서 구매하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런 물건을 저 같으면은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구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요게 아마 비교 대상이 조금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요게 이제 스튜디오 유닛이네요. 그쵸? 베드룸에 나눠져 있지 않은 스튜디오 유닛. 요 정도가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한 25만 8천, 26만 이렇게 되네요. 2015년에 지어진 거고. 근데 요게 지금 마켓에 나온 지가 74일이 됐네요. 요거 같은 물건은 사실은 그러면은 한 4만에서 한 25만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콘도의 유닛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실제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이 바이어를 찾기가 나중에 집 팔게 됐을 때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도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베드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23만 5천에 나온 거 있네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베드룸에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지금 한 4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것이 23만 5천에 나와 있습니다. 23만 5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요게 지금 우리가 봤던 레이아웃이랑 비슷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시면 베드룸이 분리가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벽으로 조금 나눠져만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여기 키친이 있고 뒤에 베드룸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있죠.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비교 대상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물건이 29만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마켓에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성을 보기 위해서는 마켓에 얼마나 올라와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은 시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 83일 정도 됐네요. 네. 이 물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별들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는 128일이나 있었네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진심으로 하고 있고, 저는 매번 이렇게 마켓을 확인하고 있고 실제로 대출도 많이 내고 있죠. 제가 본 이 관점에서는 39만 5천이 이게 경쟁력이 있나? 저는 이제 뭐 사람 생각하는 것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캘거리가 이제 다음 토론토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제가 반박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토론토 지금 이 콘도 시장이 거의 붕괴가 됐는데,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붕괴가 됐죠. 지금 현지점에서. 물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면 지금 캘거리에 있는 시장도 이 폭락이 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리얼터나 모기지 브로커나 뭐 은행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00년, 200년 차트를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거는 사실이나, 많이 과장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우상향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시점에 살 건지, 언제 시점에 팔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집값이 상승할 거를 예측할 수는 없다. 물론 평균적으로 2%에서 3% 정도 요거를 보수적으로 보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문제점은 뭐냐? 제가 보는 문제점은 집값이 5%, 뭐 10%씩 이제 매년 지날 때마다 상승한다. 요렇게 과장 광고하시는 분들이 저는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심에 있어서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